91일 밤 이야기 훈민하자 전일야화는 비육지탄과 단기천리와 수어지교와 적벽대전과 제갈공명과 만두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하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하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비육지탄 한돌자 비육지탄은 넓적다리비, 살육, 갈지, 탄시가탄으로 초간의 유비가 천하를 호령하는 몸이 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버려 넓적다리에 살만 찌게 됨을 한탄한다는 뜻입니다. 곧 능력을 발휘하여 보람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합니다. 풍원신선 삼국지 촉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 현덕 유비가 한 말입니다. 유비는 한때 조조와 협력하여 여포를 하비에서 격파하고 임시 수도였던 허창으로 올라와 조조의 주선으로 헌제를 배알하고 좌장군에 임명됩니다. 그러나 조조 밑에 있는 것이 싫어 허창을 탈출하여 같은 황족인 형주의 유표에게 의지하였고 유비의 부하들은 이 땅을 은근히 넘보고 있었습니다. 문자신선 유비는 형주 땅 유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유표가 마련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비가 변소에 다녀오다가 넓적다리에 살이 붙은 것을 느끼고 크게 울다가 다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유표가 낌새를 알고 왜 울었느냐고 물으니 나는 언제나 몸이 말 한 장을 떠날 겨를이 없어 넓적다리에 살이 붙은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말을 타는 일이 없어 넓적다리 안쪽에 살이 다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세월은 달려가 머지않아 늙음이 닥쳐올 텐데 공도 일도 잃은 것이 없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풍원신선 능력을 발휘하여 보람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쁘게 돌아다닐 일이 없어 가만히 놀고 먹기 때문에 넓적다리에 살만 찐다고 한탄하는 말이 비육지탄입니다. 이 단기전리 한돌자 단기전리는 헛단 말탈기 일천천 거리리로 말 한마디로 천리를 달린다는 뜻입니다. 풍원신선 소패에 주둔하던 유비는 조조의 공격에 피하여 삼형제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관우는 조조군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아껴 그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유비의 두 부인을 지켜야만 했던 관우는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조조가 아니라 한나라 황실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비의 행방을 알면 언제라도 떠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자신선 관우의 인물됨을 사랑한 조조는 이를 수락하고 관우를 상빈으로 대우하였습니다. 또한 관우를 위해 사흘마다 작은 잔치를 베풀고 닷새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멋진 수염이 자주 빠진다는 말에 비단 수염 주머니를 내리고 한수정우라는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풍원신선 어느 날 조조는 관우가 타는 말이 비쩍 많은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우는 내가 몸이 무거운 까닭에 말이 견디지 못하는 듯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부하에게 말을 한 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온몸에 붉은 빛이 도는 건장한 말이었습니다. 관우는 적토마임을 알고 조조에게 두 번이나 큰 절을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문자신선 조조가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내가 미녀들과 금은 부하를 보냈을 때에도 고마워하지 않더니
말 한 필에 그렇게 감사하는 까닭이 무엇이오? 관우가 명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미녀나 금은 보아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적토만 하루에 일천리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형님 소식을 듣는다면 이 말을 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조조는 흠칫 놀라면서 말을 준 것을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3. 수어지교 한돌자 수어지교는 물수 물고기여 어조사지 사귈교이며 물 만난 물고기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신선 유비는 인재를 얻으려고 3번씩이나 발걸음을 해 간신히 제갈량을 만나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이미 한나라 왕실은 기운저 내이고 간신들이 천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나는 천하를 구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었으면서도 지혜롭지 못해 세월만 허비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도와 세상을 구할 계책을 알려주십시오. 홍원신선 그러자 제갈량은 초야에 묻혀 살아온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찾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군으로 모시면서 함께 천하를 꾀하겠습니다. 제갈량은 유비를 따라 세상에 나오면서 천하 3분지계를 내놓았습니다. 문자 신선 북쪽에는 조조가 튼튼한 터전을 갖고 있어 지금 그와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동쪽 오나라와 손잡고 조조를 견제하면서 서쪽으로 들어가 청나라를 세워 때를 기다린다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탁월한 계책입니다. 선생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후련하고 장님이 눈을 떠 밝은 세상을 보는 듯 합니다. 풍원신선 유비는 제갈량을 굳게 믿으며 먹고 자는 일을 같이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지만 관우와 장비는 이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제갈량은 아직 젊은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형님께서 고개를 숙이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자 유비가 아우들을 나무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말게나 내가 공명선생을 얻으면 마치 물고기가 물을 얻음이나 마찬가지라네. 수어지교는 여기에서 비롯했습니다. 문자 신선 수어지교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지만 물을 만난 물고기라는 뜻이 더 알맞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두터운 사귐 혹은 부부 사이 친밀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주 가까워 떨어질 수 없는 친구 사이도 수어지교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4. 적벽대전 한돌자 적벽대전은 불글적 바람벽벽 클대 싸움전이며 후한 말기에 양쯔강 남한에 있는 적벽에서 조조가 순건과 유비의 연합군과 싸웠던 전투입니다. 문자 신선 중국 동난시대의 조조는 중국 북부를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남부로 진격했습니다. 이에 유비 선권 연합군이 조조에 대항해 적벽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조조 군대의 약점을 간파한 연합군은 화공작전으로 조조의 대군을 격파해 천하를 삼분하는 삼국시대가 열렸습니다. 중국 천하통일과 전쟁의 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홍원신선 중국 역사에서는 221년 후한이 멸망하고 265년 서진이 수립되어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해당하는 44년은 위촉 오나라 삼국이 천하를 나누어 다스린 이른바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은 세력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서로 천하를 장악하기 위한 살벌한 싸움을 벌임으로써 또 하나의 전국시대를 겪었습니다. 문자 신선 동란시절 군웅들이 즐비하게 나타나 각축전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낸 자들은 조조, 유비, 선권이었습니다. 중원의 패자가 된 조조는 중국 북부를 완전히 통일하고 이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부로 진격했습니다.
이에 유비는 그가 삼고지례를 다하여 맞아들인 제갈 공명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으며 선군과 손을 잡고 조조의 군대에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풍운신선 유비는 중국 삼국시대 초간의 초대 황제이며 손권과의 연합으로 조조 군대에 대항했습니다. 수전에 약한 조조군 적벽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비 손군 연합군이 양자강의 한 줄기인 장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적벽에서 조조의 군대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본래 남선북마라는 말이 있듯이 남방인들은 배를 잘 타고 북방인들은 말을 잘 탔으므로 조조의 군대는 특히 수전에 약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풍토에 익숙하지 않아 지쳐 있었고 배멀미 환자들이 많이 나와 배들을 서로 쇠고리로 연결해 요동을 적게 하고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자신선 그러한 적의 약점을 간파한 연합군은 화공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화공을 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조조의 군대는 밀집부대를 이루고 있고 바람이 동남풍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속도가 빠른 몇 척의 배를 골라 장작과 마른 풀을 잔뜩 싣고 기름을 부은 다음 겉은 포장으로 덮고 흰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항복하겠다는 듯이 서서히 접근했습니다. 풍운신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조조와 그의 장수들은 방심한 채 환호하기만 했습니다. 약 1km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인솔자의 신호로 배에 불을 붙여 재빨리 돌진시켰습니다. 조조군은 불타오르는 불배의 습격을 받고 그의 모든 배들이 삽시에 불길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가의 진영까지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수한 인마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지고 그와 때를 맞추어 연합군은 일제히 공격하여 조조군을 경멸했습니다. 조조는 간신히 패잔병을 이끌고 육로로 북쪽으로 패주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연합군은 조조의 남방제패의 야심을 분쇄했으며 이 싸움을 계기로 조조의 세력은 위축되고 유비와 선권의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삼자는 천하를 삼분하여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선권의 오나라가 문자 그대로 솥발처럼 정립하는 삼국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시 그들끼리 크고 작은 싸움을 벌이다가 280년 이 나라의 사마염에 의해 진나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5. 제갈량과 만두. 주감선생 우리가 즐겨 먹는 만두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문자신선 예. 제갈량은 남만 정벌 뒤 노수라는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때 거센 폭풍으로 강물이 심하게 요동쳤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자 누군가 남만 풍습처럼 사람 49명과 검은 소 흰 양머리를 베어 제물로 바치면 풍랑이 잠잠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풍원신선 그러자 제갈량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죄 없는 이들을 또 죽일 수 없으니 사람 머리처럼 반죽을 만들고 그 안에 양고기와 소고기를 넣어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 머리 모양 음식을 강물에 던지니 놀랍게도 물결이 잔잔해져 건널 수 있었습니다. 남만 사람의 머리라는 뜻에서 만두라고 하다가 만두라고 바뀌었습니다. 다음 92일 밤 이야기 후민하자 전일야화는 고육지책과 허실실과 백미와 괄목상대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입니다.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 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ES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